이제 저야 뭐 일단 샀으니까 뭐 이제 뒤를 돌아보진 않는데 네. 사실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 차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전 추천을 못 하겠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집은 이제 경기도 광주 쪽에 있고요. 네네. 예, 나이는 이제 31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모기인가요? 아까 잠깐 창문을 열어놨는데 네, 모기 한 마리가 뭐가 지금 있는 들어왔네요. 거죠? 예, 아, 네. 조심하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연식은 이게 작년 21년식이고요. 네. 등급은 프레스티지에 네. 이제 옵션은 두 가지 컴포트랑 네. 하나 뭐였을까요? 두 가지 다 들어가긴 했는데. 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랑 비전 루프는 없어요. 그 두 개 빼고 다 넣었다. 예, 빌트인 캠까지. 그리고 빌트인 킴 넣은 빠른 거죠? 예, 넣어져 있는 거. 아, 넣으셨어요? 예. 이게 근데 저희가 사양을 선택해서 뽑은 게 아니라 네. 예, 재고차 뽑은 거예요. 재고차로. 예. 자, 현대 아이오닉 5구 롱레인지 4륜 AWD의 프레스티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신차로 뽑으셨겠네요. 재고로 뽑으셨다고 하시니까. 예, 신차입니다.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작년 10월 말에 뽑아서 네.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년이 되겠네요. 주행한 키로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29,000이에요. 29,000. 예.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예. 어찌 되었나요? 일단 저희는 네. 하루 만에 받았어요, 차를. 아, 계약하고 다음 날 점심에 차 바로 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게다가 토요일인데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4륜 기다린다고 막 6개월, 10개월 기다렸는데 네. 그게 또 되네요. 네, 저희는 원래 이제 좀 더 큰 아이오닉 7이나 이런 게 공개되면 네. 그거를 기다리자 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제 영업사원 분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뭐 볼펜이나 이런 거 주러 오셨다가 예. 혹시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어. 그래서 이제 계약까지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차가 이게 만들어진 지 한 3일 정도 된 거더라고요. 그거를 바로 받았습니다. 운이 엄청 좋은 케이스죠? 게다가 이제 네. 저가 이제 계약할 때 나는 옵션이 많이 안 들어가면 굳이 타고 싶지 않다. 특히 네. 이제 사료는 꼭 있어야겠다 했는데 네. 뭐 이제 비전 루프랑 디지털 사이드 미러 빼고는 다 들어갔으니까 네. 이제 거의 만족하는 옵션으로 뽑게 된 거죠. 운이 좋은 거죠? 아닌가요? 아니면 원래 또 다른 분들도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동호회 쪽 보면은 간혹 저처럼 뭐 빨라야 이제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있긴 한데 네. 아마 하루 만에 해서 계약 다음 날 받으신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네. 영광이네요. 네. 자, 그럼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저희 지금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코란도 스포츠랑 네. 산타페 DM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대가 있으신 거죠? 예,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차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는데 네. 뽑게 됐습니다. 그냥 기추로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혹시 뭐 기추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원래는 이제 제가 전기차를 너무
타고 싶었고 이제 운전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딱히 이 차가 이제 디자인이 멋지다는 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막 엄청 감동적으로 저는 멋지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별로 관심도 안 갖고 어디 전시돼 있다고 해도 뭐 구경하러 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는데 뭐 전기차는 이제 기회가 되면 뽑는 게 아무래도 낫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일단 뭐 뽑게 된 거죠. 근데 아이오닉 5 말고도 여러 전기차들 있었을 것 같은데, 뭐 EV6도 있었고. 원래는 네. 저는 그래서 모델 3를 아무래도 네. 가장 타보고 싶긴 했었죠. 당시에는 이제 그 5,999만 원인가 해갖고 네. 이제 지금은 볼 수 없는 그 가격을 당시에는 볼 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계약하고 나니까 이 가격이랑 모델 3랑 해서 비교해 보면 이게 더 비싸더라고요. 이게 6,100만 원인가 보조금 받기 전이. 그래서 굳이 이 차를 사야 하나 싶다가도 어차피 저희는 바로 뽑는 게 사실상 제일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니까 뭐 굳이 뭐 EV6나 뭐 다른 전기차는 어차피 지금 당장 뽑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사실 고민 않고 그냥 바로 출고했죠. 대단하시다. 예.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뭐 디자인을 선호하신다거나. 뭐 지금 보더라도 사실 EV6가 좀 멋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실내 이제 예, 네. 요 실내 이용 이런 이제 네. 이게 여러모로 그냥 쓰다 보면 그래도 아 이게 그나마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별로 그런 거 같다 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EV6는 계약 안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계약조차 안 했죠, 사실. 근데 우연히 이제 볼펜 주러 오셨다가 예, 그쵸, 계약을 이제 한 거죠. 예. 되게 거슬리네, 저거. 네. 잠깐 멈췄다 할까요? 아니면 네. 그냥 지금 잡으셔도 괜찮은데, 네. 뭐 제가 우리 서로 같이 기회가 되면은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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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볼펜이 인연이 돼서 예, 그렇죠. 아이오닉 5 있냐. 그래서 그렇게 구매를 하셨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차량 금액이죠. 이 금액이 어떻게 되죠?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당시에 이제 출고가는 이제 6,1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네. 보조금 받고 인수하는 데까지 총 드는 금액은 한 4,800만 원 정도 보험료 잠깐만. 빼고. 보조금 1,000만 원 넘었나요? 그쵸. 그 아, 당시엔 1,000만 원 넘었죠. 그게 이제 6천만 원까지잖아요. 아, 옵션 넣어서 예, 그렇구나. 옵션 넣어서라서. 옵션 넣어서. 예. 자, 그리고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이제 네. 4,800 중에 이제 1,500을 먼저 넣고 네. 3,300은 이제 할부로 했습니다. 그럼 몇 년에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60개월로 해서 이제 한 달에 59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보험료는 얼마 나가나요? 제가 이제 면허 딴 지는 사실 10년이 좀 넘었는데 네. 운행 기간은 긴데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보험 가입된 그 기록은 좀 짧아서 네.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 보니까 150만 원 정도. 자차 넣고. 예. 자, 그리고 충전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차 인수받고 네. 바로 이제 집에 충전기를 설치해서 집에다가 예. 설치를 하신 거구나. 예, 단독 주차장에 단독 충전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야, 완속이죠? 완속 7kW짜리. 7kW짜리. 예. 자, 그렇다면은 1회 충전 소요 시간 차주님 기준. 예, 보통 이제 한 40-50% 남았을 때 네. 저는 이제 100% 충전도 자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뭐 5시간에서 좀 길면 8시간 이렇게 보통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배터리가 거의 뭐 한 10%대 남아있다 하면 10시간에서 12시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100%까지. 예. 자, 그러면은 완충했을 때 충전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제가 이거를 살짝 전에 이게 찾아봤었는데 네. 한 13,000 아니 잠시만 찾아봐도 되겠죠? 네네. 예.
뭐 해봤자 10,000원에서 13,000원 요 사이 정도 될까요? 이제 충전기 자체는 이제 한 달에 기본료가 기본적으로 16,000원이 있기 때문에 아, 기본료가 또 있어요? 예. 아, 신기하네. 그거까지 해서 보통 월 4에서 한 7만 원 정도. 월 4에서 7만 원? 예. 그럼 월에 한 몇천 킬로 탄다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1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요번 해에는 거의 한 달에 2년 동안 지금 3만 킬로 탄 게 되죠. 한 그럼 달에 3천이 조금 안 되게. 3천 좀 안 되게 나가는 비용이 한 4에서 7만 원. 예. 내연기관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아, 자, 그러면은 이제 주행 가는 거리죠? 예. 네, 차주년 기준으로 이 차는 주행 가는 거리. 제가 이제 겨울에는 네. 히터를 충분히 틀었으면 한 300에서 350 정도 가는 것 같고요. 완충 기준인가요? 아니면 예, 80%? 완충 기준. 완충 기준으로. 예. 그리고 이제 봄, 가을에 네. 정말 여유롭게 운전하면 배터리를 50% 소모했을 때 250km 이상을 달릴 수 있더라고요. 봄, 가을에. 예, 그래서 50%를 사용하고 배터리를 제가 270km까지는 달려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렸을 때 한 500에서 540, 550까지는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최대. 근데 제 기준에서는 보통 운전하면 봄, 가을에도 한 400에서 450 정도는 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사실 충전 시설이 저희 이제 보통 출퇴근이 메인이기 때문에 뭐 제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하루에 한 40km 좀 안 되는데 네. 처음에 차 뽑고 많이 이제 놀러 다녔죠. 그래갖고 지금 키로수가 많은 거지. 그거 외에는 이제 집에서 충전하니까 이제 집에 또 충전기도 카드 리더기를 접촉 안 하고 그냥 꽂으면 바로 충전되게 해놔갖고 사실상 이제 뭐 핸드폰 꽂듯이 그냥 꽂아놓고 집에 올라가면 이제 다음날 완충돼 있는 그게 메인이고 보통은 그 외에는 저는 여행 이 3만 킬로 타면서 크게 불편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여행이나 보통에 이제 특별한 일정이 생겨서 어디 간다거나 해서 뭐 고장나서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차량 용도는 뭐 출퇴근 겸 드라이빙용. 예. 한 달 유지비도 아까 한 4에서 7만 원 정도 충전 비용 나가고 있다. 예. 자, 그리고 이 차 외관 디자인 평가 좀 해주시죠. 이제 뭐 네. 개인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사실 네. 이 차가 이제 뭐 올해 차나 뭐 디자인으로서 이제 해외에서 워낙 상도 네. 많이 받았지만 이제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EV6 그 GT 라인이 지나갈 때는 솔직히 이 차보다는 더 멋있는 것 같고요. 그 GT 라인이 아니다 하면은 그래도 이 아이오닉 5가 좀 더 각져 있는 디자인과 그래도 같이 서 있으면 물론 EV6가 좀 늘씬하고 멋있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 눈 사로잡는 건 아무래도 아이오닉 5가 더 멋있지 않나. 그럼으로써 저는 이 디자인에 불만족스러운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아무리 이제 멋있게 하려고 이제 2열 공간을 좀 작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 디자인이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EV6가 더 이쁘다. GT 라인이라면. GT 라인이라면. 예. 실내 디자인도 평가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저희는 앞서 말했듯이 이제 만들어진 차량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네. 제 이 차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두 가지가 있었는 게 초반에 네. 이제 실내가 이제 검은색이다. 이제 동호회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화사한 실내 보면 이제 너무 부럽죠. 처음에는 부러웠는데 사실 이제 타다 보면 이제 타면서도 항상 하얀색 시트는 이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 세차를 자주 안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까만색이든 흰색이든 어쨌든 뭐 시트만 잘 달려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고 뭐 비전 루프도 있었으면 물론 좋은 활용을 했겠지만 뭐 업계에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는 뭐 아쉬움을 거의 못 느낀 것 같아요. 예.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어떠셨어요? 이제 뭐 차를 딱 받으시고 차 키를 딱 받고 이제 야,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네, 첫 주행했을 때 그 느낌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첫 느낌이 이제 당연히 소음 진동 없는 거는 너무 좋기도 하고, 네, 이제 주행하다 보면 사실 무뎌지더라고요. 소음 진동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도 저는 이제 1톤 화물차를 많이 타는데, 네, 이제 사람들 생각은 화물차니까 이제 소음 진동이 크다라고 생각은 무조건적으로 드는데, 사실 이 차와 이제 번갈아 타면서도 이제 저는 이제 운전을 워낙 많이 하긴 하는데 화물차로도,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소음 진동 적은 거가 장점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크게 장점으로 가지고 가기는 이제 제 입장에선 조금 그렇고, 일단은 저는 출력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아, 처음 탔을 예, 때. 처음 탔을 때 출력이 이제 보통의 이제 차들과는 이제 다르게 아무래도 초반부터 나가는 힘이 워낙 좋으니까 네. 이제 아주 재밌게 처음에 탔죠. 음. 누구라도 처음부터 좀 얌전하게 타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 너무 잘 나가서. 너무 잘 나가서 그렇지. 아. 그 대신에 너무 잘 나가는 것만큼 뭐 이질감도 좀 있지 않나요? 약간 좀, 네, 회생제동이라든지. 일단 저는 이 회생제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름 이게 제 몸이 완벽하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일단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질감보다는 저는 이거는 일반 차들도 하이브리드처럼 회생제동 하듯이 일반 차들도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을 음, 정도로, 음, 아무튼 저는 이 회생제동도 뭐 특별히 이질감 없이 운전하고 있고, 뭐 음, 주행하는 데 있어서 차가 좀 아무래도 컨셉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물렁물렁한 느낌이 있어서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많이 올려서 타는 차는 확실히 아니다. 물렁물렁하다는 것은 예, 뭐 승차감이 물렁물렁하다는 건가요? 승차감이나 이제 이 서스펜션 세팅을 네. 아무래도 이제 EV6는 조금 탄탄하면서 뭐 주행하는 재미가 있다고들 많이 전 듣기만 했는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푹신한 승차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음, 여기에선 저는 더 더 만족하시겠네요. 더 만족스럽죠, 사실 EV6보다. 뒷자리에도 사람 태워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나 저희 형 많이들 타고 다니고, 이제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해서 가끔 뒤에 타보면 네. 뒷자리 승차감은 어떤가요? 사실 뭐 특별히 뭐 불편한 걸 느낄 수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좋다 나쁘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앉아서 간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일단 이제 바닥이 조금 높다는 얘기가 워낙 많기는 한데, 음, 저는 뭐 특별히 뭐 바닥이 높아서 뭐 불편하다는 생각을 저는 못 느꼈어요. 바닥이 높다는 건 이 밑에 이 발 받침대 여기 이 아예 차량 밑에 요거 말씀하신 거죠? 예, 예. 밑에.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앉았을 때 음. 발이 이제 여기 허벅지가 시트에 닿지 않는다는 얘기가 워낙 많긴 한데, 차주님도 간다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똑바로 앉으면 당연히 안 닿을 수밖에 없다고 어,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건 닿더라고요, 이렇게 앉아도. 네, 네. 그런 거 봐서는 아무래도 뭐 이게 전용 플랫폼이라서 전기차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시트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아무리 전용차여도 그것까지는 아직 좀 덜 미치지 않았나. 자, 그리고 아이오닉이 이게 뽑기운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뽑기운보다도 네. 고질적인 게 조금 있는데, 아, 어떤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트렁크 쪽에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음, 많이 나는데, 이게 동호회에서도 막 사이에 뭐 다른 부품을 뭐 끼워 넣는다든가, 뭐 와셔를 조종한다든가, 뭐 구리스를 바른다든가, 많은 방법들을 조치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음, 결국에는 이제 다시 나을 거는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 트렁크 고질병에서는. 잡소리가 좀 예, 있다라고 예. 하면 되겠네요. 그거 말고도 있나요?
그거 말고는 이제 이거는 완성도의 문제인데요. 이 네. HUD가 네. 너무 흐리멍텅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형 말고 이제 증강현실 HUD를 했을 때도 사실 해상도가 낮아 보이는 건지 딱 봤을 때 타 HUD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흐릿하다. 선명하지 않아서 음. 오히려 눈이 불편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지 뭐 이제 아이오닉 6는 가상현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요번에 뭐 안 들어갔다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튜닝한 거는 딱히 없죠. 제가 따로 튜닝한 거는 전혀 없고 뭐 블랙박스도 이제 순정으로 달려 있으니까 그거조차 달지 않았고요. 일체 뭐 특별히 튜닝한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의 착자감인데 어쨌거나 이게 좀 바닥 전구가 좀 높이 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불편하거나 그러시진 않죠. 시트 착자감이 있어서. 일단 운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 시트도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고 뭐 운전하는 제가 이제 뭐 장거리 운전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히 불편한 거는 전혀 없죠. 자, 그리고 때로는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팔걸이 위치나 각도인데 다 괜찮죠. 이런 부분들 왼쪽이라든지 오른쪽. 팔걸이 위치는 뭐 특별히 나쁜 건 없고 이 정도면 뭐 팔걸이도 워낙 넓어서 다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핸들의 그립감은 어떠세요?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많은 차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타보진 않았는데 일단 뭐 사용하는데 뭐 불편함도 없었고 쓰다 보면 사실 이 스포크가 두 개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하더라고요. 스포크요? 예, 여기 이제 두 개 투 스포크 방식이잖아요. 아, 루트.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이렇게 손을 얹고 운전하는 경우도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크게 그쵸. 조향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얹고 가는 경우도 좀 간혹 있어서 이게 이제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좋습니다. 핸들의 무게감은 어떠세요? 이게 처음에 이제 제가 타던 산타페 DM 대비는 무거웠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이륜을 타본 적이 있거든요. 네. 한 3일 정도 탔었는데 타보니까 이 사륜구동의 핸들 조향할 때 힘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요거에 적응이 되니까 네. 이제는 산타페를 타면 이제 핸들이 너무 가벼워서 이걸 어떻게 탔나 싶을 정도로 해서 가벼워서 불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예. 회전 반경인데 주차라든지 유턴했을 때 불편함의 특이사항 같은 게 있나요? 일단 평소와 같이 운전하면은 무조건은 한 번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이야 이제 익숙해져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한 번에 들어가긴 하는데 처음에 이제 차 운전할 때는 뭐 유턴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느꼈는데 이렇게 좁은 주차장에서 특별히 주차를 할 때 차가 휠베이스가 확실히 길어서 크게 돌려도 이제 한 번에 잘 안 들어가는 예상한 것보다 많이 덜 꺾이더라고요.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왼손 딱 얹었을 때 정위치에 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창문 위치 스위치의 위치는 다 좋은데 네. 개인적으로 요 마지막에 있는 이 차이드락 버튼이 네. 이게 다른 버튼에 비해서 조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네요. 끝에가 살짝 올라와 있는데 이게 타고 나니까 가끔 이렇게 눌리더라고요. 예, 이게 눌리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살짝 기대서 하거나 눌리면 이제 뒤에 문이 안 열리니까 개인적으로 이 버튼은 이렇게 크게 뒤에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쵸. 예, 좀 작게 해서 앞쪽에 배치하거나 해도 그러네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버튼. 자, 그다음에 핸들로 넘어가 볼게요. 핸들이 이게 터치인가요, 설마? 핸들이 버튼부가? 이제 일체형식으로 생겼는데 이건 터치는 아니고 이제 버튼식인데 네, 어때요? 일단 봤을 때 좀 깔끔해 보이는 건 있어요. 이제 버튼이 하나하나 네, 떨어져 맞아요.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거 외에는 사실 사용하는데 뭐
사용해보니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눌리게 되면 거치가 전체가 다 같이 눌리겠네, 그렇죠? 예, 다 같이 눌리긴 하는데 뭐 음.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고 이제 제일 이 버튼의 단점이라면 이렇게 화면에 불이 켜져 이게 버튼에 불이 오래 켜져 있으면 여기서 발열이 생겨요. 아, 그래요? 이게 상당히 거슬려요. 뭐 겨울이라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미지근하겠어요. 예, 여기 이외에도 이 주변도 살짝 미지근해지는 감이 있는데 여기 신기하다. 칼럼 기어에 있는 여기 조명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열이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자, 드라이버 모드가 왼쪽 밑에 있는데 잘 쓰시나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포츠는 사실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출력을 잠깐 이제 보여주기 위할 때 그때만 잠깐 사용하는 것 같고 이제 에코나 노말인데 이제 가다 서다가 좀 심할 때는 오히려 노말로 하는 게 다 악셀이 가벼워지니까 더 나은 것 같고요. 이제 에코 모드는 특별히 이제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좀 가고 싶다 할 때나 좀 씁니다. 자, 그다음에 뒤쪽에 깜빡이나 와이퍼는 특이사항 없죠? 요거 특이사항은 없는데 일단 이 돌리는 감이 이게 네. 생각보다 커요. 기존 네. 타던 차들보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큼지막하니까 네. 그립감은 괜찮더라고요. 패들 시프트가 저 뒤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거 회생제동 그 단계 조정하는 거잖아요. 예, 예. 뒤쪽에 있는데 괜찮나요? 뒤쪽에 있는 것도? 뭐 일단 회생제동 레벨을 조작할 수 있는 바로가기 기능이니까 이건 이제 뭐 테슬라에는 이게 이제 없으니까 네.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좋긴 한데 이게 뭐 자주 쓰는 사람이면 자주 쓰겠는데 이게 그치. 예. 근데 굳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능을 잘 안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그냥 한번 설정하면 그 상태 그대로 쭉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이질감 없이 운전하고 싶은 분들은 사실 오토 모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 회생 레벨 오토 모드는 저한테는 좀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그 앞에 예를 들어 이제 신호등이 있으면 빨간불이 되면 이제 제가 정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앞에 차량이나 아무것도 없다면 회생 레벨은 자동으로 올라가지가 않아서 그때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브레이크 조작이 필요하니까 개인적으로는 3레벨이나 아이패드로만 써야 이제 제가 그때그때 원하는 회생 레벨을 쓸 수 있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저 기아부 위치가 좀 밑에 큼지막하게 있는데 이건 좀 어떤가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고 이제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이거 잠깐 앉아보라고 운전해보라고 해도 네. 상당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적응을 하면 사실 이 방식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적응을 하면. 예. 자, 그다음에 계기판인데 계기판은 뭐 저희가 디지털식인데 시인성이라든지 뭐 UI라든지 어떠세요? 일단은 제일 불만족스러운 거는 보여지는 양이 생각보다 적고 커스텀 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없어요. 이제 이제 벤츠나 이런 거 보면 1번, 2번, 3번 이제 각각 이제 원하는 정보를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사실상 속도계와 주행 그 남은 거리는 고정이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만 바뀌긴 하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거기에도 좀 다른 정보나 뭐 내비게이션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뭔가 좀 더 다양한 기능을 계기판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예. 자, 그리고 HUD는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예. 그다음에 모니터죠, 저쪽에. 저 모니터는 좀 어떠세요? 일단은 이제 예전에 나왔던 말인데 네.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여기 위에 갭과 여기 밑에 갭 그리고 여기 갭과 여기 갭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다 틀려요. 그러네. 근데 이거를
디자인을 신경 쓰는 사람은 저걸 왜 과연 저렇게밖에 디자인할 수 없었을까라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 글을 보기 전까지 알고는 있어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냥 불편한 것도 없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도 불편한 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저렇게 각각 다 다른 것도 좀 특이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팔이 닿기에 약간은 먼감은 있긴 한데, 뭐 화면이 워낙 크기도 하고 시인성도 좋고, 이제 저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핸드폰을 거치 않아요. 이제 워낙 이제 HUD는 뭐 별로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내비게이션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워낙 잘 나와서 저는 이제 핸드폰 내비는 2차 탈 때만은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정보만으로 충분하기도 하고, 뭐 특별히 늦어지는 길은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다음에 공조기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비상 깜빡이가 좀 멀리 있죠? 거리가 뭐 멀다면 멀 수 있는데 네. 주변에 다른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음, 뭐 특별히 위치적으로는 사실 누르기에는 가장 좋은데, 이제 너무 빨갛게 가운데 딱 하니 있어서 음. 그거가 이제 조금 약하게 색깔을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공조기 쪽은 좀 어떤가요? 공조기는 일단 터치식이라서 사용하기가 이제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갑 끼고 할 일은 없겠지만 장갑 끼면 이제 터치도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예. 물론 이제 음성 조작이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오토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신다면 특별히 만지지 않아도 되고, 특히나 이제 통풍과 열선이 이제 자동으로 켜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운전자만 거의 타고 다닌다면 거의 공조기 버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디자인도 뭐 아쉬운 거는 없고 다 좋은데, 이제 저희 형이 탔을 때는 이제 통풍과 열선 같은 기능이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불편해 하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이제 여기 아, 이게 들어가야 이제 하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도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풍 좀 켜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네. 신기한 게 네. OTA를 하면서 디자인이나 구성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에어컨 관련 메뉴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히트나 AC 이런 버튼이나 위치 같은 게 업데이트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게 조금 색다르더라고요. 수납 공간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이제 뭐 2차 같은 경우가 이제 수납 공간, 이제 컵홀더는 딱 2개만 앞에 있긴 한데 네. 워낙 사이즈도 좋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여기가 이제 워낙 뻥 뚫려 있기도 하니까 여기에 뭐 가방을 넣을 수도 있겠고, 이제 저는 뭐 그렇네. 특별히 이제 짐이 없어서 이제 뭐 휴지랑 물티슈만 있고요. 음, 이제 제가 이제 수납 공간 얘기 나오면 좀 아쉬운 게, 이제 얘는 이제 사이즈가 지금 요만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GV60은 똑같은 구성인데 이 사이즈가 더 큽니다. 이렇게 더 커요. 그것도 좀 아쉽고, 게다가 GV60은 여기에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어요, 이쪽에. 근데 얘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볼 때마다 이제 GV60이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5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수납 공간 말고는 특히나 여기 이제 서랍식으로 열려서 네. 워낙 짐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예, 사용하는데 불편도 없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도어 손잡이 쪽 있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처음 타시는 분들은 문을 닫을 때 어디를 잡고 닫아야 될지 몰라서 요거를 잡고 닫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자, 그리고 승차감 서스펜션은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예. 그리고 가속력 아까 처음 탔을 때도 차가 정말 재밌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지금도 뭐 동일하지요? 가속력, 동일하죠. 네, 가속력에 있어서는 혹시 이거 꿈속에서 최고 속도가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이제
리미트가 매뉴얼에 아마 써 있을 것 같은데 네. 191이라고 써 있는데 음. 아마 그거 비슷하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밟아보셨나요? 뭐 이렇게 물렁물렁한 차로 이제 밟을 수는 없겠는데 네. 아마 꿈속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예요. 실제로 한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실제로요? 네. 말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네. 이제 최고 속도까지 밟아왔죠. 그러면은 그렇게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네. 사실 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음. 워낙 차가 많이 없고 인적이 아예 없는 곳 이런 곳에서 달리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 또 달리는 시간이 워낙 짧잖아요. 그냥 네. 이 정도까지 가는구나 정도로 밟아본 거라서 이제 뭐 특별히 거동에 대해서는 이제 최고속까지 갔을 때 거동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이제 보통의 이제 한 100km, 120 달리다가 이제 좀 노면 안 좋은 곳이 나오면은 차가 너무 물렁물렁해서 음. 오히려 점프를 하더라고요. 음. 예. 자, 제동력이죠. 이 차의 제동력. 브레이크, 네. 제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회생 제동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제가 한 10,000km 넘을 때까지 브레이크 패드에 그 가공된 그 사선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안 없어질 정도 처음에는 음. 무조건 회생 제동으로만 섰는데 이제 네. 지금에는 뭐 급 브레이크도 가끔 밟을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뭐 그렇죠. 갑자기 네. 앞에 뭐가 튀어나오면 네. 그런 데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회생 레벨 이제 0으로 했을 때 이제 얘는 순수하게 초반에 이제 뭐 디스크 클리닝 모드라고 해서 회생 제동이 전혀 발생 안 되고 이제 순수하게 브레이크만으로 제동되긴 하는데 그때는 이게 차가 많이 밀리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급한 상황이 나와서 이제 강하게 브레이크를 했을 때 뭐 전혀 아쉬움 없는 브레이크 제동 성능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코너링은 좀 어떤가요? 코너링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SUV만 좀 많이 타다 보니까 이 차가 조금 무게 중심이 낮다는 느낌이 많이 났고요. 그럼에도 이제 저는 이제 뭐 직선에서야 이제 속도를 많이 내지만 코너에서는 이제 살살 달리다 보니까 뭐 특별히 이제 코너링 성능은 많이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는데 다만 이제 사륜구동을 선택해서 이제 고속도로 뭐 이렇게 합류되는 이제 IC나 뭐 이런 데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확실히 이제 빗길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륜이 있으면 더 안전하게 올라간다는 느낌은 있어요.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사실 이 차는 없잖아요. 속도가 한 몇 가지는 잘 나가는데 몇부터 좀 더딘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륜을 타봤을 때는 네.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차가 너무 안 나갔어요. 얘도 물론 에코 모드를 하면 이제 출발 때만 사륜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한 16에서 20km가 넘어가면 이제 무조건 후륜구동으로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확실히 출력이 많이 낮은데 이제 노멀 모드로 하면 이제 전륜 모터가 같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이제 확실히 출력이 많이 높죠. 그러면은 뭐 그런 거 딱히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잘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답답하다는 느낌은 아예 전혀 없고요, 사실. 네. 물론 이제 더 가벼운 고성능의 차를 운전해 보신 분이라면 더뎌지는 부분이 많이 와닿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차량들만 대중차들만 타던 분들이 이 4륜구동 전기차를 타게 되면 사실 어느 구간에서도 아쉬움 없는 출력이 나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누구나. 자, 그리고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모드가 뭐 있나요? 이제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우가 있죠. 스노우. 뭐 딱히 그 부분에서 특이사항 없죠. 이제 뭐 스노우 모드는 상시 4륜이라서 전후륜 5대5가 이제 시작부터 이제 계속
되는 모드라서 이제 뭐 눈길에 음. 사용하면 좋긴 하겠는데 제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오, 네. 얘 이제 4륜 구동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제 매뉴얼에 보면 눈길에서는 강한 회생 제동 모드를 쓰지 말라 써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후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길이나 이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강한 회생 제동을 사용하면 이제 후륜 구동이면 이제 뒷바퀴만 회생 제동이 걸리면 이제 차의 거동에 이제 이제 노면에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제 트랙션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한데 얘는 이륜 구동으로 주행 중에 이제 강한 회생 제동이 생겨서 트랙션을 잃으면 순간적으로 이제 4륜으로 자동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보면 확실히 4륜 구동이 무조건 좋구나. 특히 전기차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엔진은 배기음 매우 조용하잖아요. 예. 어때요? 조용해서? 좋나요? 아니면 뭐 불편한가요? 일단 저는 이제 자동차는 뭐 자동차를 좋아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한테는 이동수단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네. 물론 운전의 재미나 뭐 배기음 이런 거가 필수적이라고 사실 재미로 다가가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일상에서 언제나 시끄러운 배기음을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 조용한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예. 조용해서 불편했던 적 있었나요? 조용해서 불편할 수가 없을 거다 생각해요. 예. 이제 뭐 조용해서. 길에서 뭐 사람들이 이제 안 비켜주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제가 좁은 시내길을 잘 다니질 않아서 네. 그런 거는 잘 못 느껴봤네요. 자,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발라드 음악을 좀 들었을 때는 확실히 아쉬운 게 좀 많이 있기도 하고 이 아쉬움이 온 이유가 제일 사실 동호회나 이제 뭐 리뷰 이런 거 보면 이 보스 스피커가 장착된 아이오닉 5는 너무 안 좋다는 얘기가 워낙 많아요. 네. 그에 비해서 아무래도 EV6의 그 메르디언이나 뭐 GV60의 뭐 스피커는 워낙에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얘는 이제 별로 안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일반적으로 다가가자면 뭐 이 정도 음질의 차량이면 사실 뭐 누구나 다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실내 사이즈죠. 2열 뒷자리,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 일단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레그룸이야 워낙 충분하고 헤드룸도 제가 이제 아이오닉 6 이제 뒷자리 앉아는 봤거든요. 네. 앉아 보니까 바싹 앉아야지 손이 안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앉으면 손가락이 한 2개 들어가는데 얘는 바싹 앉으면은 손가락이 한 3, 4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앉으면 주먹 하나는 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높이가 워낙 얘도 이제 뒷자리가 여유도 있고 리클라이닝도 워낙 각도가 많이 눕혀지다 보니까 이제 2열 공간은 충분한데 이제 이 트렁크가 작지는 않은데 좀 작게 느껴지는 게 이 유리가 워낙 각도가 누워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높은 짐을 실을 때는 많이 못 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2열 폴딩 다 되죠. 폴딩. 예, 폴딩해서 이제 뭐 제가 뭐 차박을 하진 않았는데 네. 이제 이 차에 이제 짐을 실을 일이 있어서 네. 폴딩 해보면 거의 평평하게는 아니지라도 이제 거의 모기가 날라다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 있어요. 잡아볼까요 또? 네. 모기가 2마리 있었나 본데요. 이거를 네. 나왔다. 네. 네네. 이제 진짜 없겠죠? 네. 네, 2열 아무튼 네. 포이딩 했을 때 각도는 약간 있으나 뭐 제가 이제 짐을 싣고 다녔을 때 뭐 특별히 각도가 있어서 뭐 불편한 건 없었는데 이게 이제 개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2열 시트가 완전히 평평해지도록 개조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네. 저는 뭐 폴딩을 해서 차박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박이 되죠? 약간 짧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2열 시트를 움직여서 앞으로 이동한 후에 가운데 이제 빈 공간이 생기긴 하는데 그것만 메워주면 뭐 사실 180 되시는 분들도 뭐 좀 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차주께서 생각하시는 이 아이오닉 5의 장점인데 어떤 것 같으세요? 타보니까? 일단 아이오닉 5는 전기차니까 이제 전기차의 장점이냐가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외부 충전을 거의 안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만족도는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점이 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차량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너무 얘기가 산으로 갈까 봐서 아니, 괜찮아요. 아니, 못하겠는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산으로 가면 괜찮아요. 네. 전기차의 장점이 이제 보통은 뭐 소음 진동이 없다, 뭐 출력이 좋다, 뭐 유지비가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유지비로만 다가가자면 사실 구매할 수 있는 분이 워낙 제한적일 거라 생각하고 이 아이오닉 5의 장점, 전기차의 장점에 있어서는 물론 전기차가 맞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충전 환경이 안 돼서 아니면 뭐 나는 좀 더 스포티한 차량을 타고 싶어 이렇게 출력만 좋은 차량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외에는 사실 이 전기차를 타면은 그냥 내 공간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차들도 똑같긴 할 텐데 저는 이제 집에 가서도 차에서 노래 듣거나 아니면 에어컨 세기도 가끔 하거든요. 네.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차 안에서 하는 거와 집에서 이제 이어폰 꽂고 노래 듣는 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뭐 시동을 걸고 뭐 노래 듣는 것도 뭐 상관은 없겠으나 전기차의 경우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그런 거를 했을 때 저는 더 장점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을 따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점. 그리고 장점은 보통은 이제 유지비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집밥으로 충전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급속이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 같은 데에서 뭐 완속 충전하시는 분들도 사실 비용이 그것도 싸기는 싼데 집밥은 더 싸거든요. 물론 이제 집밥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장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워낙 유지비가 싸니까 지금 1년이 돼가는데 벌써 3만 킬로 탄 것만 봐도 뭐 안 돌아다녀도 될 거를 괜히 더 돌아다니게 되는 뭐 그런 거는 좀 있죠. 그리고 또 장점. 그 정도? 아니 더 있죠. 또 뭐가 있죠? 있을 텐데 네, 뭐가 있죠? 궁금합니다. 전기차의 장점. 네. 아니, 타보니까 이제 이 차의 장점인 거죠. 이 차의 장점. 네, 타보시니까. 넘어갈까요? 아니요. 근데. 일단은 사실 이 아이페달로 주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운전이 많다 보면 사실 뭐 막히는 데에서 이제 뭐 반자의 주행을 쓰거나 해도 되지 않냐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발을 한 발만 사용해서 운전하는 게 확실히 피로도에 있어서도 좀 더 좋고 더 피로가 덜 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좀 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낭비가 좀 덜 되는 느낌이 나잖아요. 아무래도 회생 그쵸. 제동하니까 네. 그런 것도 저는 이제 그냥 속도를 줄이는 거가
그냥 이제 에너지를 날린다 이런 느낌이 조금 덜 하죠. 회수를 조금이라도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저는 아무도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조차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장점. 장점. 이제 뭐 V2회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 홍보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사실 저도 이제 제대로 써본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서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장점인데 저도 이제 장점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워낙 사용 빈도가 적어서 사실 그냥 이동 수단으로서 저는 차를 이용하니까 이게 뭐 특별히 장점까지는 와닿지 못하더라고요. 워낙 사용 빈도가 적어서. 자, 그 외에 또 다른 장점은 네. 뭐가 있을까요? 네.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에요, 이제 반대로. 바로 단점. 네, 바로 단점. 물 좀 마시고 아, 네, 천천히 마세요. 일단은 뭐 앞전에 뭐 말씀하신 뭐 HUD라든지 뭐 많이 뭐 많은 거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거 이외에 또 다른 단점이 좀 있을까요? 좀 놓쳤던 거라든지. 일단 이제 저는 이제 네. 야간 운전하는 데가 좀 가로등이 적어요. 음. 근데 일단 이 차 헤드라이트가 EV6에 비해서 EV6는 이제 IFS인가? 그러니까 지능형 헤드램프가 옵션으로 이제 네. 추가가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음. 근데 이거랑 디자인 형상이 램프 디자인은 얘랑 거의 비슷한 아이오닉 6에는 또 그게 들어가는 걸 봐서는 그런 이제 옵션이 좀 미비한 그 전조등이 조금 아쉽고 그거 외에 지금 단점은 뽑으려면 워낙 많은데 아까 이렇게 EV6랑 GV60은 통풍 시트랑 이제 열선 시트가 바로 가기가 있는 반면 예. 물리 버튼이 있는데 얘는 이제 바로 가기 키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뭐 워낙 많이 나온 얘기인데 사실 저도 불편은 해요. 근데 이게 막 엄청 이 차를 구매하는데 이제 좀 걸림돌이 되진 않겠지만 이 후면 유리가 이제 좀 지저분해지는 거 아, 와, 네. 그거 이제 뭐 아이오닉 5 N에는 뭐 테스트카에는 리어 와이퍼가 달려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뭐 추가로 장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단점은 일단 저는 이 반자율 주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게 제가 이제 주행하면서 제 차에 제동등이 얼마나 자주 켜지나 본 적이 있어요. 여기 버튼 눌러서 어라운드 뷰를. 근데 이게 조금만 감속이 된다 싶으면 제동등이 상당히 길게 들어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만약에 제 뒤에 있는 입장이라면 저렇게 제동등이 자주 길게 들어오는 차 뒤에서 운전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예 심하게 막힌다라면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편하게 가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중간하게 막히는 데면 저는 오히려 반자율 주행을 못 쓰겠더라고요. 뒷차가 불편할까봐. 그것도 있고 이 이제 회생제동이 이제 0레벨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타력 주행처럼 주행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현재 나오는 차들은 개선이 됐어요. 얘는 개선 전이니까 단점이 0레벨 회생 레벨로 가면 일단 디스크 클리닝 모드가 무조건 한번 켜져요. 근데 그 모드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꺼지려면 어떤 조건이 남았는지 운전자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이제 매뉴얼에는 써 있어요. 뭐 10번 이상 밟거나 뭐 일정 수준의 주행을 하면 이제 0레벨에서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회생 제동을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고
운전자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사실상 저는 0레벨로 운전하고 싶은데 무조건적으로 이제 초반에는 디스크를 사용하게 되니까 회생제동 할 수 없으니까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토 회생 레벨로 해서 제일 약하게 하면 그거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제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오토 레벨은 저에게 맞지 않아서 그건 또 불편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선된 거는 매뉴얼 보니까 여기 이 파킹 레버인가? 요거 네. 전자식 파킹 레버를 뭐 오토 홀더를 3초간인가 누르고 있으면 디스크 클리닝 모드가 따로 작동하는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그 이 GV70부터 그 기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단점은 아까 네. 얘기했듯이 일단 그 블루링크 앱에는 네. 아이오닉 5는 창문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음. 왜냐면 1열은 이제 자동 원터치가 되는데 2열은 누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EV6 같은 경우에는 전 좌석이 되다 보니까 그 앱으로 창문을 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창문을 열 수 없고 리모컨으로는 네. 리모컨이 아니고 앱으로는? 앱으로는 창문을 아예 못 열고 리모컨으로는 그나마 1열만 열 수 있기는 하죠. 그게 너무 차별되는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뭐 비교해 보면 이제 뭐 누구는 이게 좋고 누구는 이게 좋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는 되는데 뭐 결국엔 이제 저는 아이오닉 5를 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적응해서 그래 뭐 창문 뭐 앱으로 못 열어도 에어컨 어차피 틀면 되지 않나 싶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있나요? 다음 단점이요. 네. 있죠. 뭐죠? 잠시만 생각 좀 해볼게요. 네네네네네. 되게 많네요. 아니면은 뭐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나시면 중간중간에 자꾸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 발열 같은 것도 그쵸. 그거 다 말씀하시죠. 중간에 얘기하고 예. 그게 또 있습니다. 어떤 거죠? EV6는 여기 쪽에 네. 충전도어를 열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리모컨이나 음성 명령으로만 열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음성은 이제 시동이 켜져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별로 안 쓰게 되고 여기 이제 버튼이 아마 하나 있는 게 당연히 편리하니까 물론 가서 누르면 된다 하는데 그 누르는 게 이게 엄청 세게 잘 누르면 한 방에 그때그때 잘 되는데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여기서 열고 갈 수 있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얘는 그 버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점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 버튼이 네. 너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가요? 뭐 라디오를 쓸 때 좀 쓸 수는 있겠는데 사실상 화면이 크고 터치가 되다 보니까 더 직관적으로 화면으로 가는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맵에서 화면 이게 확대 축소할 때는 가끔 쓰는데 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버튼을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뭔가 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단점. 단점이 이제 뭐 사실 가격 대비 이 차의 뭐 내장재 품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워낙 많은데 네. 뭐 저도 뭐 그 부분에 일부분 동의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이 차가 뭐 새 차값은 6천만 원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많은 부분이 배터리 가격이기도 하고 하니까 굳이 뭐 그 총 가격으로 해서 이 차의 품질을 논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대중적인 차량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소나타보다 조금 품질이 떨어지고 이제 아반떼보다는 확실히 좋은데 그 사이에 있는 그 애매한 품질 그게 좀 단점이죠.
특히나 이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풍구 쪽에 이제 무드 조명이 생겨서 예. 조금 화려한데 얘는 이제 도어 쪽에만 무드 조명이 있다 보니까 음. 조금 실내가 좀 더 삭막해 보이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단점 또 있나요? 단점 얘기하려면 계속 하죠. 아, 그래요? 네. 또 뭐가 있죠? 아 이건 편집하셔서 네. 장점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뭐죠? 저희 빌트인 캠이 사실 음성 녹음도 안 되고 네. 뭐 위급할 때 뭐 영상을 뽑아갈 수도 없고 뭐 네. SD 카드를 뽑을 수 없으니까요. 네네. 그런 단점들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네. 사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깔끔한 것도 깔끔한 거니와 음. 저는 원래 뭐 블랙박스에 달기는 달아야겠고 음. 근데 사실 뭐 이게 거추장해 보이는 것도 좀 싫고 그냥 뭔가 이게 따로 배선을 따고 내장재를 뜯고 이런 게 싫다 보니까 사실 빌트인 캠은 만족도가 막 높진 않은데 막 추천을 네. 하고 싶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물론 이제 후방 카메라가 외부에 노출돼 있어서 좀 오염에 취약하긴 한데 네. 이제 뭐 특별히 뭐 방전이나 이런 거 뭐 보조 배터리를 달아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뭐 특별히 만족도가 높진 않은데 저는 웬만하면 이건 뭐 달아도 되지 않나.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좀 단점입니다. 70만 원. 70만 원. 예, 그리고 또 단점. 단점이요. 네. 넘어갈까요, 이제? 아니요, 단점 더 있죠. 아, 그런 거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단점. 네. 좀 둘러보면 나오죠. 아, 아, 네. 이 무선 충전기 위치가 네. 여기 안쪽에 있는데 아. 이거는 뭐 요 움직이는 요 센터 터널상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거라고는 하는데 저 위치는 어떻게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위치죠. 게다가 저는 일단 무선 충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충전 속도도 너무 느리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핸드폰으로 시동 걸 수 있는 그냥 기능으로서만 사용하게 되니까 조금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단점이 또 있나요? 아, 있죠. 또 뭐가 있죠? 너무 소소한 단점 얘기하면 또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괜찮아요. 소소한 단점이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타보니까 이건 단점일 것 같아. 타보니까. 타보니까. 네. 근데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네. 단점.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아, 네.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예, 예. 자, 제조사의 좀 아쉬운 점인데 다 말씀하셨죠?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거의 다 말씀해요.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혹시 있나요? 이제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비전 루프가 없거나 네. 실내 색상이 검은색이라서 음. 아쉬웠었으나 사실 뭐 그것도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사실 아쉬운 거는 이제 와서는 거의 없고요. 그냥 이 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도 없고 충전하는 것도 불편한 게 없으니까 후회되는 거는 현재 기준에서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 없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색상 때문에 좀 후회를 좀 하시기도 했나요? 외장 아니죠? 색상이요. 네. 아니죠. 그냥 아쉬움 정도였지 후회까지는 아니었죠. 사이버 그레이 색상은 뭐 다들 약간 인기가 있는 색상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 이제 단점인 은근히 택시 차량 중에도 이 사이버 그레이 색상이 많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택시라고 하면 이제 뭐 흰색이나 아니죠 꽃담 황토색 택시가 많이 있을 텐데 이 전기차 택시는 사이버 그레이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단점 얘기 이제 바로 이어지는데 네. 이제 사실
뭐 택시 모델이 많아서 아이오닉 5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아 네.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일부 그냥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저는 그게 단점일까 생각은 해요. 왜냐면 뭐 어차피 인기 있는 차량은 뭐 택시나 뭐 렌트카나 다 그쵸. 예,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유럽까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유럽 가면 뭐 E클래스가 택시니까요. 그쵸. 그거 뭐 나는 E클래스가 유럽에서 택시니까 나는 5 시리즈 살래 이런 분은 잘 없으니까 아예 음, 없으니까. 그래서 뭐 택시 모델이 많긴 한데 그나마 아이오닉 5는 이 택시 모델과 구분되는 게 택시 모델은 이 외장 부품이 클레딩이 무조건 까만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고급화가 안 돼요. 그래서 뭐 그걸로 조금 아 저 차는 멀리서만 봐도 아 저 차는 택시는 아니겠구나. 음, 그게 이제 보이니까 그나마 좀 보기는 낫죠. 음. 자,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신 건 딱히 없죠.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한 번은 이제 에어컨이 안 나와서 어, 이제 수리를 맡겼는데 뭐 1급 뭐 이런 데 가기에는 이제 기간도 너무 길고 예약을 하기에는 당장 에어컨이 안 네, 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서 뭐 블루엔즈 가니까 이제 사실 일단 확실히 전기차라서 조금 꺼려하는 느낌은 무조건 들고요. 음, 근데 이제 이 에어컨 쪽으로 좀 잘 고치는 블루엔즈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 성남 쪽에 있는데 네. 거기 가니까 바로 뭐 한 고치는데 한 2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에어컨 가스가 새서 네. 그 부분 이제 보증 수리 한번 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보증 수리가 이제 그 이제 단점이랑 또 이어지는데 여기 설정해 보면 네. 윈터 모드라는 게 있어요. 네. 요게 이제 뭐 사실상 상시 켜져 있어야지 좋은 거거든요, 네. 겨울에는. 네. 근데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크가 자동으로 해제돼요. 왜요? 그래서 이유를 몰라서 이거 가지고 이제 사업소에 맡겼는데 네. 거기서도 알 수가 없어요. 이 근데 차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기아 니로 전 버전 있잖아요. 네. 현행 말고 이 전 버전도 일부 이게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 이 윈터 모드가 똑같은 아이오닉 5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차주님 차만 그런 거예요? 이게 일단 동호회에서 이거 완전하게 아이오닉 5만 저만 그런 건 아닌 거는 확인했는데 어,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이유도 모르니까 고쳐줄 수가 없고 없다. 그래서 이쪽에 뭔가 부품을 갈긴 했어요. 한번 네. 이게 의심된다 하면서 한번 새 차인데 뜯어야 된다, 음, 교체해보시겠냐 그러니까 음, 교체했죠. 근데 했는데도 저는 이게 체크가 지금도 가끔 해제돼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사실 겨울이 아니니까 이제 잘 안 들여보는데 겨울에는 이제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게 해제가 됐나 안 됐나 제가 확인합니다. 어, 윈터 모드. 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없죠? 보증 수리요. 네. 보증 수리네 그거까지밖에 없네. 그거 메인터너 정비성인데 블루엔즈 서비스 센터 뭐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예, 그쵸? 예. 이거 소모품이랑 유지 비용인데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오일 가는 것도 없고 진짜 뭐 갈 게 없죠. 에어컨 필터나 뭐 브레이크 오일 정도 말고는 그렇죠. 타이어 말고는 뭐 감속기 오일이 있긴 한데 그거 네. 뭐 10만 정도에 갈면 음, 되는 거라서 오일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그건 음, 그렇고 이제 에어컨 필터도 뭐 한 번 교체는 했는데 뭐 음, 그거는 이제 너무 개인이 갈기도 너무 쉬운 위치에 있어서 진짜로 뭐 유지 예, 비용이 있어서 정말 저렴하네요. 그쵸? 그러겠어요. 자,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실질적으로 뭐 차만 살 수만 있다면 어찌어찌 다 유지는 가능하죠. 근데 네. 뭐 당연히 첫 차를 이 차로 사시는 분은 그러니까 음. 초년생에서는 사실상 제가 아까 보험이 한 150 정도 나온다 네, 네, 네. 했으니까 뭐 할부랑 보험료랑 하면 한 달에 한 70만 원씩 나가게 되는 네. 건데 사실 뭐 당연히 차를 할부로 샀으니까 사실 뭐 50이든 70이든 나갈 수는 있는데 네.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70 내는 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격을 이제 저야 뭐 일단 샀으니까 뭐 이제 뒤를 돌아보진 않는데 네. 사실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 차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전 추천을 못 하겠어요. 그래요? 왜냐면 차 가격이 너무 아, 비싸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중고 그랜저 한 2,500 정도 주고 사서 그 나머지 한 2,300만 원어치 기름 넣으면 한 30만 킬로에서 25만이면 탈 것 같은데 기름값을 치면 근데 사실 보통 저야 이제 그렇게 여행 되네. 다닌다고 키로수가 많은 건데 영업 뛰는 분들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단순히 유지비 괜찮냐 전기차 좋냐라고만 접근하면 사실상 안 좋다라고만 저는 보고요. 이제 저처럼 일단 전기차가 사고 싶어. 난 전기차가 있으면 이제 삶이 행복해질 것 같아. 이제 이런 분들이라면 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고질병이나 그다음 장고전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예. 잡소리나 풍절음. 잡소리는 뒤 트렁크 하나 있었고 풍절음. 풍절음은 이게 이제 또 단점이랑 좀 맞았는데 네. 요번에 비가 좀 많이 와서 네.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오닉 5의 언더커버가 뭐 다른 차들도 사실상 비슷하게 있는데 약간 천재질 딱딱한 천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물 속에서 어느 정도 주행을 하면 이게 물이 먹은 상태에서 수압이 가해지니까 네. 조금 뒤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속도로 물 속을 제가 한번 지나가 본 적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니까 뒤쪽에 있는 언더커버가 뜯겨져 나가더라고요. 물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네. 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 그 외에 이제 저는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네. 이제 요번에 한 비가 두어 번 왔잖아요. 그래서 네. 한 번은 좀 약하게 당연히 살살살 갔는데도 지금 밑에 보시면은 언더커버가 묻어 있어요. 제 자리에 있지 않고 조금 엇나가 있어서 아마 거기서 지금 주행할 때 풍절음이 나는 것 같아요. 언더커버가 이제 제 위치에 안 있어서 한 80 정도 가면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언더커버 때문에 나는 것 같다. 나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사실 그거는 서비스 센터 가도 어떻게 조치 안 되잖아요. 갈지 않는 이상은. 이제 언더커버 이제 제가 부품까지 찾아봤어요.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갈만하네. 가는 카센터 가면 그냥 뭐 저렴하게 교체해 주시니까 그건 이제 시간 나면. 네. 뭐 여기 창문에서 나는 그런 건 없죠. 휘파람 나는 소리 이런 건 없죠. 주행하는 풍절음은 없는데요. 이제 되게 소소한 건데 이게 1열 창문 움직이는 소리와 네. 2열 창문 움직이는 소리가 달라요. 근데 2열 창문은 더 싸구려 모터 소리가 나고 네. 1열은 좀 조용합니다. 신기하네요. 잠깐 들려드릴까요? 네네. 네, 들어보시면 네. 네. 이 정도잖아요. 근데 네. 2열은 그러네요. 올라갈 때 소리가 이거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창문 다 원터치죠? 2열만 원터치. 1년만 네, 또. 2열은 제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터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모터가 달리 들어가서 아마 소리가 다르지 않을까. 자,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게 완충하면 얼마나 하냐. 그리고 이제 가격이 얼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주변에서 화물차를 전기차로 뽑으신 분은 몇 분 계신데 전기 승용차를 뽑으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차 이쁘다, 멋있게 네. 생겼다, 뭐 네. 이제 네모반 듯하면서 이제 각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주변 분들이 뭐 이쁘다고 워낙 말을 많이 해주시죠. 또 어찌됐든 뭐 SUV 스타일이긴 한데 뭐 CUV 스타일이긴 한데 뭐 네. 휠도 20인치 되니까 게다가 조금 디자인이 기존의 현대기아에서 잘 볼 수 없는 거의 꽉 막혀 있는 휠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에서 주변 분들이 워낙 이쁘다고들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중복된 것도 괜찮고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아. 제가 그걸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집밥과 회사밥가 뭐 집밥 없고 회사밥 있다 추천하시나요? 일단 제가 그 회사 그러니까 이제 네. 외부 충전을 많이 이제 여행 외에는 제가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천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무조건 집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니 그러니까 집밥이든 회사밥이든 네. 정기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확실히 이 메리트 근데 추천을 하냐 안 하냐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 차를 더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네. 없으면은 그거에 대해 확실히 아쉽다. 장점이 많이 희석되는 거죠. 그 장점 중 하나가 뭐 주유소 안 가는 거 저는 뭐 특별히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그냥 이렇게 개인 충전기 있는 게 아무튼 뭐 무조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없다면은 저는 확실히 조금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크지 않을까. 크지 않을까. 예. 만약에 차주님한테 산다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전기차를 사는데 네. 집밥이 없어요. 없다. 근데 회사밥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출퇴근용으로는 일단 저는 추천은 안 하죠. 근데 그냥 이거죠. 아까 누군가가 이제 차를 무조건 사야 되는데 나는 뭐 비싸든 싸든 유지비 고민 없이 그냥 전기차가 사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하지. 그냥 차 살까 하는데 전기차는 어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굳이 현 시점에서 굳이 뭐 기름값이 아무리 비싸도 차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예. 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아이오닉 5 있나요? 특별히 나는 이게 글쎄요 이게 고급감을 나는 진짜 중시한다. 네. 제가 GV60을 잠깐 안 잡았는데 네. 정말 좀 과하긴 한데 거의 천국과 지옥 수준으로 너무 네. 내장 제품질이 이제 뭐 옵션에 들어갔으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여기서 이제 데모 오디오 같은 걸 틀어놨는데 볼륨이 크지도 않는데 음질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물론 이 차도 제가 비싸서 일상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추천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GV60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걔는 오히려 좀 여유가 있다면 너무 내장재가 보기 좋으니까 오히려 그거는 좀 추천해 볼 만하지 않나.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만족하나 네. 일반적으로 사기에는 네.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냐면 이제 아까 앞에 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차 가격도 너무 비싸고 뭐 집밥이 없다면은 그것도 사실 번거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주유 시간 대비 좀 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연비가 좋은 차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들과 유지비를 계산했을 때 사실 엄청 다이나믹하게 큰 차이가 또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는 이게 아무튼 그렇죠. 저는 잘 타고 있으나 네. 예.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4점 주고 싶어요. 마이너스 1점은 어떤 게 제일 많이 크게 작용했다 보면 될까요? 저는 이게 가끔 저는 이 차에 짐을 실어요. 네. 트렁크가 작아요. 트렁크 때문에. 다른 건 다 예를 들어 괜찮은데. 올란도 차량 같은 경우 얘랑 아마 전장이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올란도도 큰 차가 아니라서. 근데 올란도의 트렁크에만
500에 400mm 되는 박스가 8개가 실리거든요. 네. 그거 보면 좀 깜짝 놀랐어요. 트렁크가 음. 너무 커서. 음. 근데 물론 그 올란도의 너무 박스스러운 디자인 덕분이긴 한데, 근데 얘는 아무튼 이 디자인의 뒷유리가 각도가 누워 있어서 이제 포니의 컨셉에 많이 충실하게 따라가긴 했지만 트렁크가 너무 작다. 그게 제일 크게 적용했다. 예.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일단은 그걸 좀 먼저 여쭤볼게요. 차주님께서 이 차를 다시 산다라고 가정한다면 옵션은 어떻게 뽑으실 것 같으세요? 똑같이 지금 이 상태로 똑같이 가나요? 요 상태 똑같이 가죠. 근데 비전 루프만 넣냐 안 넣냐 할 것 같고. 빌트인 캠도 다 넣고 예. 실내 색상은 블랙으로 가나요? 화이트로 가나요? 일단은 오염은 둘째 치고 네, 밝은 걸로 가겠다. 밝은 걸로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차가 지금 당장 없어졌어요. 돈은 생겼고 차를 당장 다시 사야 돼요. 정말 만족하면 이 차를 또 사는 거고, 아, 2번 살 차는 아니다, 다른 차 간다. 저는 어찌됐든 돈이 있고 하면 네. 이 차는 어찌됐든 경험해봤으니까 음, 중고로 모델 3를 나 테슬라 살 것 사지 같다. 않을까. 자, 제 공시처 지금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있나요? 음, 네. 뭐 실내에서는 거의 다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끝? 이제 네.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이 EGMP 플랫폼이라는 게 좀 아쉬워요. 저는 어, 이 플랫폼이. 음, 근데 이제 이 플랫폼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중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범용성이 워낙 중요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의 이점을 저는 100% 살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테슬라는 테슬라의 차들만 만들고 뭐 범용이 필요 없잖아요. 네. 물론 이미 그들끼리의 그 모터들은 다 범용이 되지만 근데 네. 얘는 이제 뭐 내연차에 쓰던 뭐 GV70에도 얹어지고 네. 뭐 G80 전기차에도 얹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를 구성하는 그 외의 부품들에서 아무리 전용 플랫폼이라고 좋다고 하지만 저는 이 플랫폼을 100% 활용은 못했다.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끝? 뭐 다 요 됐죠? 정도면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아, 즐거웠습니다. 네. 제가 편집을 안 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풀 버전도 올리시고 편집본도 올리시고 편집을 안 하시더라고요. 올려요, 이제는. 풀 버전만 올립니다. 자, 즐거웠습니다. 끊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지금 이제 차량 사진을 찍으려고 하던 찰나에 또 차주님께서 소소한 단점들이 좀 있다. 그래서 좀, 네,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 예, 일단 네. 요게 아까 네. 꾹 누르면 되긴 하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꾹 눌러야 돼요. 안 되는데요? 아니 제가 일부러 꾹은 살살. 아닌데 네네. 근데 진짜 꾹이 이게 좀 부셔지겠지 하는 정도 이렇게 누르면 그래야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 불빛이 좀. 예, 이 조명이 네. 이게 계속 켜져 있으니까 이 충전하는 데 있어서 이 모양이 잘 안 보여서 저는 이제 완속 충전하니까 사실 상관은 없는데 네. 급속 충전하게 되면 여기까지 구멍을 다 맞춰야 되는데 안 이 조명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게다가 여기 가이드라인이 따로 조명이나 이런 데서 네. 비춰주는 조명이 없어서 상당히 어두워서 그러네요. 불편합니다. 네.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그리고 단점은 이제 이게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싶은데 요 샤크 안테나가 네. 어떤 색깔을 뽑아도 검은색 고정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인데 이건 한 아반떼급에서 쓰는 원가 절감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색깔의 까만색은 이제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차주님 개인적으로 색깔이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원래는 그쵸. 더 좋지 않을까. 또 있나요? 또는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뭐 뒷유리 뭐 지저분해 네. 있는 말씀드렸고
정말 리얼하게 찍고 있습니다. 이 정도. 네, 요 정도 있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진을 찍고 저희 멋지신 차주님께서 단점을 또 발견하셨다라고 또 하셔가지고 일단 여기 조수석 네. 시트에 있는 저 버튼 3개가 저 세 개에 대해 너무 무의미하게 있어요, 저기. 무의미하게 있다. 네, 저 아래에 있는 버튼 2개는 일단 2열 시트들 전후진하는 버튼인데 네. 사실상 저기에 굳이 2열 시트를 전후진해야 할 버튼이 저기 있을 필요가 정말 없거든요. 그거가 오히려 조수석 시트를 전후진해야 하는 버튼이 저기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저 제일 상단에 있는 버튼은 조수석 시트를 움직이는 버튼이긴 한데 네. 그냥 뒤로 눕는 릴렉션하는 바로가기 키라서 네. 저거는 뭐 저거야말로 진짜 쓸데없는 기능 아닌가. 조수석에 사람 앉아 있으면 저거 뭐 네, 아무튼 그 버튼이 저 쓸모없는 버튼이 너무 단점이라서 저 아마 나중에 꼭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건. 저렇게 저거. 네. 네. 그러네요. 네, 2열 시트 전후진하는 버튼이라서 신기하네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거를 추가로 장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럼 끝인가요? 그리고 저는 네.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트렁크가 네. 열릴 때 너무 시끄러워요. 열 때 소음이. 네, 이게 들어보시면 진짜 발로 네. 차는 소리가 나는데 네. 이 뻥 소리가 이 실내에서 뻥 들어도 소리. 많이 울리거든요. 물론 물론 이거 조정을 한번 하긴 한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뻥 소리가 알겠습니다. 너무 큽니다. 끝.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네네네. 이 조명이 네. 기존에 이제 제 산타페 탔을 때는 네. 천장에 있어서 꽤 밝았는데 이건 여기 있다 보니까 예. 짐을 좀 싣게 되면 이 가려져요, 이게 생각보다 잘. 하려면 이제 양쪽에 있으면 좀 낫거나. 근데 뭐 튜익스에 여기다 따로 다는 등의 옵션이 있긴 한데 뭐 저는 이제 재고차를 받은 거라 선택할 수도 없었고 뭐 이제 와서 뭐 추가 장착하는 게 의미 있겠냐마는 여기에 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굳이 이 옆에 LED도 아닌 이 따스한 전구 조명이 있는 게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끊을게요. 예.